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랑 일을 해야 될까? 특별히 이제 내가 퍼블리케이션을 위해서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어떤 교수들이랑 일을 해야 될까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또 내 논문의 슈퍼바이저를 정하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에서 우러난, 그리고 뭔가 경향적인, 그리고 확률상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시면서 거기서 잘 판단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그냥 100% 여기에 따른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뭐 하나의 어떤 가이드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논문을 쓰려면, 특히 이제 박사생으로 된 지 몇 년 차 안 됐을 때, 1, 2년 차 됐을 때는 아무리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뭐 해도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감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교수와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교수의 연구를 도우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다 진행을 하는데 조금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를 배우는 걸 시작을 하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생이 본인이 먼저 교수한테 찾아가서 나 이런 연구를 너랑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 논문 슈퍼바이저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먼저 풀 프로페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이미 풀이 되신 분이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연세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를 앞둔 굉장히 이제 명망이 있는 오래되신 교수님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명망이 있고 이제 굉장히 이름값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의 경우에는 같이 퍼블리케이션을 해서 이름을 나란히 올리게 되면 굉장히 큰 이득이 있겠죠. 잡마켓 나가서도 이제 내가 원서를 낸 학교 쪽에서 이제 리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랑 이제 페이퍼를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명망이 있는 분은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퀄리티가 낮은 저널에는 좀 안 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저널에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여튼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이분들이 굳이 학생이랑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들하고는 연구를 같이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교수가 관심도 없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아무리 매달려봤자 교수가 그냥 별로 이러면서 이제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가능성도 많고요. 그만큼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슈퍼바이징을 하는 학생이 뭐 디설테이션을 써가지고 좀 봐달라고 할 경우에도 뭐 피드백을 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풀 프로페서라도 굉장히 연구를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또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뭐 거의 퍼블리케이션이 없다든지 그냥 뭐 그러신 분이라면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렉터를 하시는 분. 디렉터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제 어소시에이시거나 풀프로페서인 분들이 많이 있죠. 어시스턴트 교수는 어차피 이제 디렉터 같은 잡을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랑 하면 좋은 게 이제 디렉터급이니까 이분은 이제 네트워크도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나스파 이런 데에서 이제 다른 과 교수들이랑 알고 지낼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전마켓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그 디파트먼트의 헤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어쨌든 그 디파트먼트니까 그 부서에서 학생들이 잡 플레이스먼이 잘 되면 본인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도와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마켓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두 가지 부류 정도가 있겠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디렉터를 하는 경우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때가 돼서 한다든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디렉터를 하는 경우 이제 미국 대학교들은 이렇게 디렉터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딘 이렇게 올라갈수록 굉장히 그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들이 원하는 교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회사도 처음에는 열심히 실무를 가지고 실무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관리자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무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은 게 연구자 또는 관리자 뭘 할 것이냐 선택을 하면서 본인이 디렉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나는 이제 연구보다는 관리를 하겠다. 관리자를 선택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보다는 그 어떤 행정적인 일처리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학교에서의 어떤 그 파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구로 교류를 하는 교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컨퍼런스도 연구 컨퍼런스들은 좀 잘 안 가는. 그러니까 연구로 확실히 하는 게 떨어지는 거죠. 연구를 손 놓은 지 뭐 꽤 몇 년이 됐다든지 연구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죠. 학교에 내에서 이제 행정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랑 같이 연구를 해도 내 연구를 도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에 치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턴트 교수가 있겠죠. 어시스턴트 교수는 연구 성과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테뉴어를 심사를 받아야 되고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고 학교 측에서도 연구를 하라고 밀어주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연구가 제일 탑 프라이어리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또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교수들이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의 어떤 트렌드, 최근의 경향, 어떤 연구를 하는 게 되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하고 쓰면은 같이 논문을 쓰면서 많이 배울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도 있고 섹션을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거를 그 교수가 읽고 아주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름값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나중에 뭐 전마켓 나갔을 때나 이럴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와 같이 연구를 하는 거고 또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같은 경우는 내가 나 교수님 나 이런 연구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관심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예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교수가 나의 연구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섹션을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석한 거를 보고 같이 자기도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연구를 하면서 박사생이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베스트겠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뭐 아레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함께 아레나를 진행하면서 배울 수 있고, 왜냐면 처음 내가 써가지고 내가 넣고 내가 코레스폰딩 어떠해요. 근데 아레나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처음이면. 근데 이런 교수가 옆에 있으면 그것도 같이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뭔가 배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런 걸 같이 해주면서 동시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 베스트겠죠. 어떻게 보면 어소시에이트 정도 되는 교수인데 연구를 너무 좋아해서 연구를 같이 막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교수가 어떻게 보면 정말 베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어소시에이트 교수가 과에 없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배우는 거는 이제 어시스턴트 교수와 같이 하면서 이제 저자 한 명을 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름이 있는 교수를 한 분 더 붙여서 그분이 조금 더 피드백을 조금 주실 수 있게끔 유도하는 뭐 그런 방향. 그러니까 어더가 3명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한테 배우면서 박사생이 배우면서 이제 경험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박사생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교수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수, 이런 교수가를 만나서 같이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월스트 시나리오도 있겠죠. 본인이 너무 바빠요. 바쁘거나 연구에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내가 다 써가지고 보냈는데도 읽어주지도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몽차사든지 연락을 그냥 안 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논문을 디벨로핑 하는데 어떤 피드백도 주지 않고 어떤 컨트리뷰션이 전혀 없이 그냥 코어터로 그냥 본인의 이름값에 기대서 이름만 그냥 코어터로 얻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말 최악의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박사생이 빨대 꽂히는 거죠. 이런 빨대 꽂히는 경우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악의 경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사생은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본인이 어쨌든 의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이름값이 있다면 난 전략적으로 감수하겠다. 내가 다 하고 나는 이름 좀 빌려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감사하고 가는 거죠.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수를 만나서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해서 하는데도 이런 안 좋은 케이스들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또 안 좋은 상황이라고 너무 비관에 빠지시거나 또는 너무 좋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장밋빛 미래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얻은 팁으로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좋은 실전을 좀